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네요. 오늘 10월 3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이 개천절이죠. 오늘까지 이제 연휴가 끝났고 내일부터 출근을 하셔야 되는 시각이 들어왔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 시각이 참 굉장히 좀 짜증나는 시각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강물님 일찍 오셨고요. 예. 울진님께서는 하시던 일 있으셔서 지금 일 하신다고, 퀴팅 하신다고, 네, 4일 동안 알바 하셨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울진님. 레피리님도 일찍 오셨습니다. 또 민트민트님께서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쭌쭈닝님, 네, 내일 출근하는 날 이렇게 하시고 오셨어요. 이그날이 오면님께서도 오셨고, 피오나 공주님 오셨습니다. 존 케이지님 어서 오십시오. 정재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누리님께서도 오셨고, 방송 시작을 했는데 좋아요가 76개예요 지금. 나날이 인기가 많아지는 심경수 TV가 아니고 이 빈집털이를 잘하는 그 효과인 것 같아요. 빈집털이. 구스는 오리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대로 삽시다니 오늘 인터뷰, 오늘까지도 인터뷰 하신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삽시다님 어떻게 귀가는 하셨나요? 항상 너무 바쁘세요 참. 염선홍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연휴 뭐 그냥 똑같은 뭐 주말처럼 보냈습니다. 뭐 잠깐 어딜 다녀오고 뭐 그랬죠. 예. 11시 방송을 피할까요, 정재준님? 네. 너무 거기는 치열하죠? 메이저들이 붙는 시간이어서. 김은희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제대로 삽시다니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소국향기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노키오님께서도 오셨네요. 우리 제대로 삽시다님과 이그날이 오면님께서는 또 선후배 되시죠? 이그날이 오면님께서는 또 제주도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열매님 오셨네요. 제니한님 오셨고요. 네, 11시는 네,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도 힘들고 여러분께서도 힘들고. 여수, 사도, 추도, 여수에 사도와 추도로 다녀오신 건가요? 염선홍님? 두 군데? 네, 존케이지님 11시에 방송하고 1시간 방송하고 2시간째는 첫 번째 1시간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 1시간은 그냥 음악 방송처럼 했는데 저작권에 세게 걸리는 게 있어갖고 자동으로 끝났어요. 예. 그래서 그 말씀도 좀 어저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예. 그러니까요, 정재준님. 그 시각 11시 김 작가님이랑 우리 떠오르고 있는 우리 꽃미남님 또 이렇게 방송이셔갖고, 이번 주 금요일날 제주도 가시는군요. 제대로 삽시다님. 네, 가서 또 선배님 또 뵈러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휴가로 가시는 건가요? 찌이님께서도 오셨네요. 네. 저 저녁 안 먹습니다. 네. 내일 노나라 촬영이 있어서. 쿵티담님 어서오세요. 제주는 어제 오늘 매우 더웠다고. 거기는, 여기는 지금 어제 오늘 하루종일 비 오고, 제가 일부러 창을 좀 열어놨는데 빗소리가 좀 백그라운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비가 하루종일 왔어요. 예, 경기도 양주 여기는. 조금 전부터 비가 더 많이 와갖고, 예. 지금 일부러 창문을 좀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즐기시라고. 소리가 들리시면. 미김님, 네,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김님께서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쭌쭈닝님께서는 부산 당일치기 마치고 조금 있다가 더 탐사할 때 올라오신다고. 예, 애청자 폭주 중인 것 같아요. 지금 5분도 안 됐는데 87명이 넘어갔어요. 10분에 80명이 기록이었는데. 볼 빵빵이라고요? 찌님께서도 이제 저를 지금 배경이 훨씬 익숙하시죠, 여러분? 요 배경에서 항상 시작해서. 근데 배경은 가끔씩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영란님께서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소프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요 시각에 하니까 또 그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까 또 처음 오시는 분들께서 또 많으시네요. 빗소리가 막 그 여름빛처럼은 아닌데요. 예, 가을빛이고는 조금
조금 더 세게 와서 열어놨는데 이 마이크로까지는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맛있는 떡볶이 골방집이라고요? 여기가? 소국향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설화님께서도 오셨네요. 네, 차영란님께서도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성함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닉네임으로요. 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두루두루 여러분들 인사를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직 그 구독자가 많은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빈집털이를 좀 하는 게 제 체급에는 맞아요 아직. 저작권은 쫀쫀이님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저는 뭐 스트리밍이 딱 스탑이 돼도 일단 그냥 뭐 향후에 라이브 방송도 약간의 그 스릴을 느끼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가끔 어제 그 12시부터 1시까지 했던 식으로 여러분들 신청곡을 위주로 좀 이렇게 라디오 방송처럼 음악 방송처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돌멩이 노래 있어요, 예, 정재준님. 예. 그래서 그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노래랑 돌멩이 뭐 그런 노래 같은 우리 또 확 또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노래들 가끔 중간중간에도 틀어드리고 그런 노래들은 또 저작권이 없어요. 예, 당연히 거의 당연히. 예. 그래서 편하게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릴리님께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네 심쿵 기자님 오셨고 또 그 누구지? 우리 놀면모해님도 오셨었고 놀면모해님 오늘 지금 급한 몸살 뭐 코로나에 그 가까운 지금 몸살기가 심하셔갖고 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빈집털이 좋은 시간에 자주 하라고요, 미김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우님 오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저렇게 좀 이렇게 그 아이콘에 들어가 있는 그 로고에 들어가 있는 얼굴이 본인 얼굴이세요? 저렇게 좀 상남자 스타일들이 좀 더 세심한 부분이 또 있더라고. 예, 좀 제가 부러워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전 수염 그렇게 안 나거든요. 예. 류후님께서 오셨네요. 다 오시네. 감사합니다. 네, 강상용님 어서 오십시오. 꽃미남님 아까 의정부 재래시장 한 바퀴 돌고 계시던데, 예, 은혜님도 오셨네요. 박미자님 구독 감사합니다. 네. 릴리님께서는 눈팅만 하시다가 오늘 처음 참여하신다고. 왜 눈팅만 하십니까? 이렇게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물님 또 왜 그러세요? 릴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저랑 인사 나누고 계신데 강물님 플리즈. 잼조아님께서도 오늘 처음이시라고. 이 시각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정재준님께서 항상 신경 써주시듯이 심콩TV가 잘 돼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네. 어메이징님께서 어메이징님이네요. 어메이징님.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염선홍님. 신박사TV도 구독. 예, 신박사TV 링크를 좀 올릴까요, 제가? 혹시 모르시는 분 또 계시니까 제가 신박사TV 제가 채널을 2개 하고 있으니까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셔서 오늘까지 제가 요 채널에서 이제 빈집털이를 하고 이제 다음부터 제 채널에서 제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 채팅창 위에다가 고정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따로 지금 제가 채널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요 심경수 TV랑 또 신박사 TV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저 채팅창 위에 링크 달아놓은 신박사 TV도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부터 저 신박사 TV로 라이브 방송을 꾸준히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좀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제가 심경수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홍보 말씀 드렸고, 이제 내일부터는 저 신박사 TV를 통해서 다시 제대로 된 채널, 저 원래 라이브 방송을 중심으로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만든 세컨 채널입니다. 저 채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AJN님께서 며칠 만에 참석해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깜브리지 멤버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민트민트님께서도 구독 꾹 하셨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류후님 영어? 알파벳 공부요? 아 무슨 그 정도 갖고 알파벳을요? 아 우리 후대장님께서 어메징님 감사합니다. 네 정재준님께서도 구독 2개 다 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아유 여러분들도 다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파파야님께서도 해주셨다고 감사합니다. 이 시각이 전혀 사실은 항상 요 휴일날 끝자락에 요 오후 시간이 사실은 7시 반쯤은 식사들 하시고 쉬시는 시각이어서 많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요 시각, 그러니까 정해진 시각 아니면은 저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 못 오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1분 좀 넘었는데 지금 동접이 100명이면 저 굉장히 지금 그동안의 방송 치고는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 찾아주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쏙쏙님께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요 시간대가 다른 분들 많이 안 하시나 봐요. 네, 요 시간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등님께서도 오시고 어제는 그 예상치 못하게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예, 나중에 청라TV도 오셨었고 청라TV님도 오셨었고 놀면뭐의 TV님도 오셨었고 또 그 전에 한동안 또 우리 심쿵 기자님, 심혁 기자님 오셔갖고 한동안 계셨었고 그래서 어제 확실히 그 심혁 기자님이 오시니까 채널이 요 채팅창이 막 확실히 울렁울렁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예. 세라님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잼주아님 귀팅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좀 폭넓게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니까 채널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더더욱도 청라TV님 저 귀팅하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청라TV님. 저는 매번 못 가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쭉 오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어제 의외로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제 재밌었죠. 두 번째 1시간이 재밌었어요. 저도 막 정신없이 음악을 올리는데 그게 여기 바로바로 뜨거든요. 그 저작권에 관련된 메시지가. 근데 그게 끊어질 때가 있고 그냥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름 스릴이 막 있어갖고 예. 그래서 그 나름 재밌었습니다. 예. 여러분 청라TV 지금 오셨거든요. 청라TV 청라의 영상 저작소 구독 혹시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사건 현장, 사건 사고 현장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는 현장을 담아서 송출해 주시는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이게 이동을 직접 하셔서 영상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정말 요즘은 정말 그 자체로 방송국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저야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떠드는 게 끝이지만 우리 청라TV나 또 다른 분들 그 두루치기님 약자와의 동행에서 다시 두루치기님으로 바꾸셨더라고요. 두루치기님 예전부터 제가 알았던 분이에요. 예, 두루치기님 또 우리 해병아찌 그리고 꽃미남님 요즘 아주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예. 이정우님 어제 방송 아주 스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은님께서도 귀팅 하신다고 늘 응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네 청라TV 꼭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탐라님께서도 오셨네요. 네, 제가 지금 굉장히 동접자 수가 점점 느니까 저도 약간 마음이 흥분이 되네요. 살짝 뜨네요. 네. 전 또 흥분이 되면 또 목소리가 살짝 커져서 네. 하바바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처럼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케미를 느꼈어요. 네, 무드, 케미 이런 말씀으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아루사랑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유구미님께서 청라TV 구독 완료. 감사합니다. 네, 청라TV 화이팅. 네. 어제처럼 그렇게 스릴 있는 그런 걸 새로이 느끼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유쾌해 하시고 일단 즐겁잖아요. 막 노래가 나오다가 갑자기 띡 끊겨갖고 방송이 그냥 오버 돼버리니까 거기서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제 그만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인호 공주님 제가 인사 안 드렸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이인호 공주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못 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등장을 하셨는지 제가 미처 못 뵀습니다. 네, 베누스님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베누스님. 네, 민트민트님께서 음방과 토크
이인어공주님, 아이 그 제가 매번 인사드리는데 오늘 하루 제가 인사를 먼저 못 드렸다고 이렇게 또 삐지시면 안 되죠. 제가 섭섭하죠. 예. 홍홍홍홍홍홍홍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새로움을 느껴서 오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요스차. 이인어공주님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어제 너무 재미있으셨다고 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그냥 저희가 즐겁게 웃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라도 저야 그냥 1시간 그거 딱 잘라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두 번째 시간을 잘라버리면 편집해버리면 저작권에는 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끔씩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시간이 2시간 정도가 확보될 때 한번 해보려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첫 번째 1시간은 그 뭐 뉴스 같은 걸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고, 두 번째 1시간은 그러니까요, 피오나 공주님. 뭐 근데 다 또 저작권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안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인어 공주님 마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하트를 날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은혜님 청라TV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정해놓고는 못할 것 같고 제가 가끔씩 노래를 쭉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청곡 올려주시잖아요. 그 신청곡을 제가 다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날을 잡아서 신청곡이 한 5-6곡이 넘어가면 하루 날 잡아서 그런 음방을 한번 아주 뭐 서로 스릴 있게 언제 끝나나, 우리 들을 수 있나, 끝나게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기분을 느끼면서 한번 음방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끔씩 이게 리프레시 되잖아요. 리프레시, 기분이, 사람 기분이. 예. 하도 요즘 짜증나는 뉴스가 많은데 웃을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리프레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제가 방송 끝나고 나면 잘라버릴 거니까, 편집을 해서 드러낼 거니까 라이브 방송 오시는 분들만 느낄 수 있는 스릴이죠. 그건 어차피 제 방에서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 없는 부분이어서 가급적 라이브 방송 오시는 분들께 그런 재미라도 전달해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민트민트님 맞습니다. 주로 그렇게 되면 평일보다는, 주중보다는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뭐 그렇죠, 그 정도 되겠죠. 그 다음이 좀 편안한 상황일 때. 예, 일요일도 힘들어요. 이제 출근하셔야 되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 휴일이니까 그렇게 다 가능했습니다. 조선이님, 늦지 않으셨습니다. 네. 울진님께서 지금 귀팅 하시는 중이시고 아마 일을 하실 겁니다. 예. 네네. 서로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0분 정도, 시작한 지 19분 좀 넘었는데 벌써 126명 넘어가네요. 채널이 이런 식으로 커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른 시간대 빈집털이 하면서 또 제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제 방송에 또 나름의 저희 방송이 갖고 있는 편안함 같은 걸 느끼시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놀면 뭐해님께서 방송에서 가끔씩 이렇게 좀 힐링이 좀 필요한 나 느껴지시면 가끔씩 제 채널에 오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수다 떨고 가신다고. 예,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평안의 강님께서 아까 오셨는데 제가 인사 못 드렸죠. 예. 옆에 계신 친구분 구독을 방금 시키셨다고. 감사합니다. 네. 이인어 공주님, 감사합니다. 제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중이죠. 다 이인어 공주님 덕분입니다. 네. 릴리님, 인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30분, 아직 10분 더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끔씩 심쿵 기자님, 우리 심혁 기자님은 제가 가끔씩 시간 되실 때, 바쁘신 건 제가 아는데 어제 와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심쿵 기자님 가끔 부탁을 드려보려고요. 시간 되시면 언제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그건 랜덤이죠. 뭐 운이 좋으면 만나는 거고 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그 지금 뭐 듣고 계신지도 몰라요. 예. 등장만 안 하실 뿐이지. 네. 뭐 지금 동접자 수가 135명이면 지금 다 채팅창에 들어오시는 건 아니니까요. 또 네, 귀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내일은 내일 저는 이제 주로 저는 화요일 날 녹화를 하고요. 그리고 매달 두 번째 주 금요일 날 이제 예정으로는 지금 매달 두 번째 주 금요일 날 라이브 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염선웅님, 강 기자님까지는 제가 아직은 심쿵 기자님도 사실 같은 심씨고 제가 심콩이라서 그냥 형님 뻘 되시니까 어렵사리 부탁을 억지로 드리는 건지 강 기자님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염선웅님.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실은 제가 7시 반에 시작한 이유가 드릴 말씀이 좀 많아서 정말 많아서 조금 심각한 얘기라서 말씀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려고 제 개인적인 경험 뭐 이런 것들 붙여서 그냥 뉴스만 딱 전해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 경험, 개인적인 경험, 제 가슴 아픈 경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섞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드리아님께서 오셨는데 메시지를 금방 또 취소하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드리아리님. 네, 두 번째 금요일, 네,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 라이브 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김도현님 어서 오십시오. 네, 평안의 강님께서 추천하셔서 구독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자주 들러주십시오. 꼬미님께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응원 이렇게 많이 해주시니까 언젠가는 동접자 수가 이제 200명, 300명이 넘을 날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날 저는 뭐 급하게 마음 먹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규모가 어차피 그렇고 컨텐츠가 특별한 컨텐츠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이렇게 소통하는 그러한 채널이어서 또 마음에 드시는 분들께서는 한두 분씩 더 찾아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이 빨리 구독자 수 늘어야 되는데 걱정하시는데요.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렇게 최정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뭐지 쇼핑몰 더탐사몰 홍보한 그 영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처음에 맨 처음 지금 그리고 김명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듣지 않으셨어요? 지금 막 인사를 막 거의 마무리해가고 있었습니다. 예. 네, 내일부터 국감 시즌이 시작돼서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저 역시 그렇고요. 담비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새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이제 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체 모여를 하는 중이고, 이전에 소위 말하는 낙지 개파들, 수박들이 지금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어떤 작당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치열하게 탐지하고 알면서 각자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국감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이정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다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구미님 말씀처럼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다를까? 저는 이제 관건이 그거죠. 얼마나 어떤 식으로. 예. 바풀님 어서 오십시오. 네. JR님께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과연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뭐 국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김효님께서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수박들하고 낙지 개파는 계속 이제 방해를 할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도 뭐랄까 제가 그 사람들이라면 글쎄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일단 공천을 받으려면 그렇게 또 당대표 눈밖에 나는 식으로 대놓고 못할 거예요. 그냥 몰래 슬금슬금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원래 엄중한 거 좋아하는 그룹이어서 그쪽이. 제가 그래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 굉장히 뭐랄까 그 집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쭌쭌이님 말씀대로 토요일날 할 수도 있어요. 예, 국감 지금 이제 시작하면 뉴스거리가 좀 많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순한 뉴스를 전달한다기보다는 국감장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태도,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질문과 답을 하는 사람들, 또 그 정치인들, 관료들, 장관들, 그 사람들이 대도하는 그 태도 같은 거, 뭐 기분이 어떨지, 마음이 어떨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뭐 그 기본적으로 뉴스거리가 나오면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 다 잘 해주시니까. 네. 김정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종원님께서는 독일이시라고. 아, 거기 통독 기념일이라서 오늘 휴일이군요. 아,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멀리서까지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감을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많은 분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공격할 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죠. 김건희 씨 뭐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학력 위조 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말했던 그런 어떤 거짓 진술들 그에 관련된 뭐 그런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거로는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떻게 공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들을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내서 미처 진실된 뉴스를 접하지 못하는 다른 분들께 다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석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기본적으로 뉴스 올라오는 거는 기자들이 알고 있는 건 우리도 알고 있고 아주 막 정말 숨기고 그러니까 뭐 대외비라고 소위 말해서 어제 신쿵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외비라고 제껴놓는 거 외에는 이제는 뭐 인터넷 베이스로 다 모든 것이 커뮤니티가 돌아가니까 웬만한 것은 우리들이 다 알죠. 예.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그 새로운 뉴스로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 국민의힘을 비롯한 저 장관들을 조져낼 수 있을까? 그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국민들, 우리 민주시민들, 민주진영의 시민들의 좀 속을 후련하게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정경심 교수님 보호를 좀 더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고 이재명 당대표의 입지를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헤일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레고님께서도 오셨고요. 네,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많아서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오후에 뜨더라고요. 국민대 숙대 총장 튀었다고. 정말 저는 뭐 국감 시즌 분석 방송 제가 할 수 있는 게 일두법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최평론가님, 네, 최한욱 TV, 김성수 TV, 뭐 안일구 TV, 안원구 TV, 안일구가 아니고 안원구 TV, 그 TV들이, 그 분석가들이, 그분들이 그런 어떤 전반적인 정세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훨씬 잘하세요. 저는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뭐 일천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뭐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인가, 저게 거짓이다 참이다 정도,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정도, 그냥 여러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눈높이에서 일반 보통 그냥 저는 뭐 분석이나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편안한 대화로 저희가 국감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국감은 낮 시간에도 막 하고 이루어지고 막 그래서 저도 방송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요 신경수 TV로 라이브 방송하는 게 오늘까지는 이제 이쪽에서 일주일 동안 했고요. 그래서 신박사 TV를 여러분들께 홍보를 많이 해드렸고
네, 당장 내일부터 다시 원래 라이브 방송 주로 하던 신박사 TV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제 라이브 방송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탁드렸듯이 심경수 TV와 신박사 TV. 신박사 TV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심경수 TV와 신박사 TV 두 개를 구독을 해주시고 알림을 딱 세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해진 시간, 저는 보통 한 8시쯤에 방송을 하니까 8시 말고 변동되는 시간에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방송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된 시간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방송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요 행복기부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뭐 여러분들께 후원을 받지 않고 뭐 슈퍼챗도 받지 않습니다. 네. 행복기부를 가늘고 길게 해주시면 뭐 한 달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액수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가늘고 길게 해주시면 제가 요거를 딱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연말에 주위의 사회복지 시설에 일단은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양주 지역의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를 합니다. 뭐 현물이면 현물, 주로 종사자들 위주로 현금 보너스의 개념으로 잠시나마 고생하신다는 의미로 또 이렇게 보너스 개념으로 저희가 기부를 할 예정이고 현물도 합니다. 현물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지난달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원 정도 기부를 하고 140만 원 정도가 지금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방에 뭐 얼마 막 많이 확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조금씩,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가늘고 길게. 그래서 이제는 추석에 한번 했으니까 연말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께 그 기부를 하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달 말일날 그 행복기부가 얼마큼 적립이 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쑥쑥님께서 좋은 일 하는데 동참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가늘고 길게입니다. 강조드릴게요. 가늘고 길게. 네. 수님 어서 오십시오. 등량칼바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통장 까라고요? 레피리님 언제든지 깔 수 있습니다. 저는 통장 3,000번이라도 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매달 한 번씩 말일날 드리는 재정 보고, 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 외에 다른 부분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강물님은 자꾸 뭐 문제 생긴다, 아니 무슨 문제 생긴다고 통장 까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통장 깝니다. 항상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뭐 또 이렇게 딴 데로 빠졌고, 국정감사를 기대하면서 기사들을 좀 보니까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는 공격거리가 많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전방위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달려있다. 하지만 저희도 알다시피 우리 수박도 있고 이 낙지개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을 회방을 할 뿐이지 공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강한 공격력을 공격력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음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그에 반해서 지금 저쪽 국민의힘은 방어가 딱 하나래요. 다른 게 없잖아요. 여러분 뭐겠어요. 전 정부, 이전 정부 지금 뭐 원자력 관련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관련이라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계속 검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만 갖고 덮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주된 보도들이 그래요. 대부분 국민의힘의 그 수비 방어 체계 기본 우선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문재인 정부를 걸고 넘어지는 것, 그리고 최대한 이재명을 지금 그 강물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이재명의 허물을 국민들에게 망신을 주는 것, 허물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의 그
창피를 주는 것, 뭐 이런 걸 갖고 하는 거 외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봐도 지금 너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너네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너네 지금 이런 걸 못하고 있는데 너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자리에서 이건 우리가 네 잘못했습니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전 정부의 허물, 현 야당 당대표의 허물, 하다못해 저 대통령 선거할 때 나왔던 뭐 욕 시리즈 또 울고 먹더라고요. 아유 진짜 목소리가 이제 막 갈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게 좀 기울어져 있어요. 사실 공격과 수비가. 예. 저쪽이 너무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장모도 그렇고 하여튼 뭐가 많아요. 예. 하다못해 한동훈 법무장 같은 경우는 딸 문제도 아직 뭐 공식적으로 뭐 어떻게 된 게 없잖아요. 예. 시원하게 뭐 없어요. 그 입장 표명도 없고 뭐 무슨 뻔뻔스럽게 그냥 뭐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과연 그것을 어디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냥 무조건 소리만 지르고 하는 게 공격이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탄희 의원이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소리도 지르지 않고 조목조목 이탄희 의원이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꼼짝 못하게 몰아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예. 그래서 이번에 저는 사실 이탄희 의원이 이번에 또 많은 쇼츠 영상을, 그리고 명장면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짐은 딱 디펜스는 딱 그거 하나예요. 예. 그냥 모르쇠로 나가든가 아니면 이전 정부 욕을 하든가. 예. 알로에님 어서 오십시오. 알로에님 말씀처럼 조근조근 밟아주는 거 이탄희 의원이 잘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해요. 예. 정말 그분은 머리 좋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노력만 하면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거 준비를 하는데 보좌관들이 있는데 국민들 세금으로 돈을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 하라고 지원하는 건데 대다수의 저 수박들은 안 하겠죠. 예. 오히려 국민의힘 커버를 쳐주겠죠. 그래서 참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디까지 이 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게 될지, 그리고 정부 관료들의 모습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총리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원래 기대도 없었지만 뭐 사람 같지도 않은 저는 그 사람이 왜 거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가 거기 앉아 지금 당장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런 식으로 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어디쯤에서 뭘 하고 계시겠죠.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제 개인적인 경험까지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제 상황이 와서 말씀드립니다. 전기 소비량이 신문 기사 하나가 오늘 오전에 떴어요. 전기 소비량이 10%가 줄면 무역 적자에 59% 개선 효과가 있대요. 저는 그 기사를 쓴 저희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전기 소비량을 10% 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생활용 뭐라 그러나 공장 같은데 기업들이 쓰는 용도 다 따로 구분돼 있잖아요. 회사에 사용하는 것과 일반 가정용이 있고 기업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전기 소비량이 10% 줄면 무역 적자가 59%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무역은 정부하고 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전기 소비량을 밑도 끝도 없이 10% 줄여야 된다는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알로에님 말씀 그대로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지. 일반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예를 들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사실 전기 안 쓰시거든요. 에어컨, 저희 집에도 저희 부모님도 에어컨 잘 안 쓰세요. 에어컨 구입만 해. 예. 에어컨 안 쓰세요, 잘. 그리고 전기를 안 써요. 예.
아끼신단 말입니다. 예, 불도 잘 안 켜신단 말이에요. 필요한 거 다 하나만 켜놓으시고. 어르신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료를 지금 이제 이미 올리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의 전기료를 내린다는 건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국민들이 전기세 10%를 줄이면, 즉 소비량을 줄이면 10%를, 그럼 그것이 무역 적자를 59%나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게 비교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딱 갖다 놔서 이게 이걸 왜 비교를 하지? 왜 전기 소비하는 건 예를 들어 전달받는 메시지는 국민들인데 왜 무역은 자기네들이 하면서 그걸 왜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단순 비교 대상이.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만드는 것 되게 웃기고, 그러니까 그 전에, 오늘 기사 나오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그 한덕수 총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전기세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더 이상 어떻게 전기를 덜 쓰나? 저희 집도 전기 많이 안 쓰거든요. 저희 부모님 워낙 전기 아껴서 쓰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전기를 그렇게 펑펑 쓰지 않아요. 전기세가 비싸기 때문에. 예, 대부분 산업용으로 쓰는 공장, 대기업들이 전기를 많이 쓰지. 예, 맞아요, 수님. 더 이상 어떻게 줄여요? 냉장고는 써야 되죠. 김치냉장고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들을 써야 되는 건데, 한덕수 같은 사람은 전기세 신경 쓸까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이 전기요금 신경 쓸까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제가 그냥 모르겠어, 이건 뇌피셜로, 자기네들이 일하는 곳에서는 산업용 전기 빵빵 틀게 해놓고 쓸 거란 말이죠. 예, 집에서는 써도 많이 안 쓸 거란 말입니다. 예, 맞아요. 주위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 보면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한 달에 10만원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정용 하루 종일 틀면 얼마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국민들의 정서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국민들은 아껴, 그냥 조금씩 아껴, 전기세 올릴 거야, 그거 해서 한전 적자를 메꿔야 돼,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머리에 똥이 그냥 그렇게 차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 이 없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전기 못 써요. 예. 겨울에 그 전기장판도 잘 안 쓰세요. 그것도 따뜻하게 딱 해놓고 껐다가 또 누워서 계시다가 정 추우면 좀 키시다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1,000원, 2,000원이 정말 큰 돈이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말하는 100만원, 200만원보다 어렵게 사시는 그 어르신들의 1,000원, 2,000원이 아마 더 큰 돈일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1,000원, 2,000원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1,000원, 2,000원의 1불, 2불에 대한 고마움을 느낀 게 언제냐면 제가 39살 때였어요. 39살 때.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예. 39살 때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29살에 미국을 갔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사회복지사를 했던 그 몇 년을 빼고는 계속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이니까 되게 살림이 빡빡했었죠. 저 혼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자취를 하고 막 하니까 모든 걸 아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1불, 2불이 막 교통비를 아끼려고 제가 막 걸어다닌 적도 많고, 한두 정거장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고, 뭐 날씨에 관계없이 뭐 나름 아닌 그 뭐 되게 어려운 생활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단위가, 이 삶의 단위가 뭐 10만원, 20만원이 아니고 만원, 2만원이 아니고 1,000원, 2,000원 갖고 이제 부식비도 아껴야 되고 뭐 물값도 봐야 되고 막 10전, 20전, 100원, 200원 단위로도 막 무조건 아껴야 됐어요. 예. 그렇게 한 10년을 살다가 박사과정을 딱 하는데, 박사과정을 딱 하니까
박사과정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장학금을 주거든요. 예. 그게 뭐 공부 잘해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근로장학금이에요. 근로장학금. 예. 그 어차피 그 박사과정 되면 교수님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논문을 쓰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연구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 용역비로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를 또 보조를 받아요. 예. 그게 제가 39살 때 얘기예요. 그래서 제 나이 39살 때 맥도날드 가서 아침에 아무 부담 없이 처음으로 커피를 사 먹은 거예요. 맥도날드 커피는 1불이거든요. 1불. 예. 1불짜리 커피를 제가 미국 가서 10년 만에 마음 편하게 사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와, 내가 미국 가서 39살 돼갖고 겨우 미국 갖고 10년 만에 부담 없이 아침에 모닝커피를 맥도날드, 스타벅스도 아니고, 스타벅스 2불 몇 전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1불 몇 전 되는 이 맥도날드 커피를 미국 온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부담 없이 사 먹는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저 돈 무서워서 1불 얼마짜리 못 사 먹었거든요. 돈이 아까워서.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서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 밑에서 편하게 살다가 미국 가서 그런 경험을 해서 1,000원, 2,000원, 1불, 2불의 그 소중함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나와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욕을 하고 싶어요. 면상에다가. 예. 본인은 그 고위공직자로 생활을 하면서 또 론스타 관련돼서 이런저런 뭐 또 하고 뭐 어디 뭐 밖에 외부 뭐 임직원 뭐 그런 걸 맡으면서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으면서 자기는 전기세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살았겠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들은 전기세 아까워서 불도 못 켜요. 불 하나도 제대로 못 켜시는 분들이에요. 그 전기세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밖에서 그 종이박스 줍는단 말입니다. 그 종이박스 하루 종일 주워 봐야 몇천 원이에요. 몇천 원. 예.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수님도 그러시고 조선님도 그러시고 제가 고생을 하나도 안 한 줄 알고 부모님 밑에서는 고생을 안 했죠. 예, 어머님이 아들 하나라고 곱게 귀하게만 막 다 챙겨주셔갖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는 고생 하나도 안 했죠. 근데 미국 가갖고 예, 그런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예. 비주님 오셨네요. 아까 오셨죠? 제가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1,000원, 2,000원, 1불, 2불의 안타까움, 아쉬움을, 소중함을 알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는 것이 사회복지다 보니까 저런 고위공직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저는 막 분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 과연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 서민의 삶을 얼마나 이해를 할까? 과연 저 사람들이 힘들게 노동을 마치고 힘들게 작업을 마치고 먼지 털어내고 기름때 손 대충 닦아내고 이렇게 해장국집에서 앉아갖고 순댓국에다가 소주를 한 잔 털면서 하루의 피곤함을 해소하는 그러한 상황들, 환경들을 그분들이 어떻게 알까? 전 그 생각해요. 예.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대단하신 검사님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시죠. 근데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관료들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서민들은 삶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차상위 계층도 당연히 힘들죠.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사회복지 예산을 비롯해서 그 일반 서민들의 삶을 조금 덜 힘들게 하는 예산들이 다 컷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이 고위 관리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 관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연누리님 진정한 효자는 아닌 것 같아. 지금도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저 지금도 말 잘 안 들어요. 고생은 좀 많이
고생 아닌 고생을 했는데 또 그 고생은 다른 분들 고생하신 거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고, 또 그와 관계돼서 제가 내일 완전히 피라미드 구조죠, 우리나라가. 존 케이지님. 네. 뭐 경제적으로는 더 그렇게 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강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정재준님 감사합니다. 네. 그와 연계돼서 제가 내일 노나라 가서 촬영할 내용이 바로 그 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각종 예산들, 공공 서비스로 제공해야 되는 각종 예산들을 줄이고 있잖아요. 다 컷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연금 생활자들 이제 퇴직을 하시고 국민연금 그동안에 직장생활 하시면서 부으셨던 거 이렇게 타게 되는 분들, 은퇴한 퇴직자들,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 분들께서 해당되는 이 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사실은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유일한 소득원이 그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그 노인들의 소득 관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에 대한 얘기들을 현재 어떤 식으로 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공적 연금을 어떤 식으로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지, 공적 연금을 통해서 대다수의 노인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일 영상을 좀 찍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은 이번 주 아니면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쯤에 나가겠죠. 예, 다음 주는 예상으로는 뭐 생방송을 한다 했는데 뭐 변화가 없으면요,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일은 제가 노나라에서 이제 조만간 연금에 대한, 공적 연금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겁니다. 박종수님 오셨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김종원님도 오셨고요. 예,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제가 인사를 다 못 드렸네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쏙쏙님.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원하는 것은 기본사회잖아요. 기본사회. 그러니까 특별하게 막 잘 살지는 못해도 영국이 비교적 그런 상황이에요. 공공서비스가 엄청 강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사회복지를 소셜 웰페어나 미국처럼 소셜 워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영국은 사회복지를 공공서비스, 즉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래서 공공행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는 굳이 뭐 복지라든지 퍼블릭 서비스라든지 이런 표현 쓰지 않고 그냥 행정이에요. 행정.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예. 그러니까 의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학교 교육, 물론 이제 거기도 비싼 학교는 엄청 비싸지만 대부분의 시스템,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비교적 아주 굉장히 막 잘 사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회에서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사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올 초에 그 조성복 중앙대 거기 연구원에 계시는, 그 연구소에 계시는 조성복 교수님하고 그 최동석 소장님하고 찍었던 인사만사 편을 통해서 조성복 교수님이 그 독일의 이런 선거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 조성복 교수님하고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패친으로 돼 있는데, 현재 독일은 집값 같은 거 지원을 해준대요. 그 전체적으로 이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저소득층인 경우에 집세 내기가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 상당 부분 정부에서 집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네, 그렇게 올리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확실히, 유럽 쪽은
확실히 달라요. 접근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보다는 조금 그래도 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라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예. 그렇죠. 예. 김종원님께서 에너지비도 지원한다고. 예. 미국도 사실은 그 여름이나 겨울에는 에너지비를 지원도 해주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그 시스템 자체가 공공 서비스에 그렇게 치중하진 않아요. 일단 그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거기에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죠. 그렇게 가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예. 네, 연누리님, 영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가 영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간단하게 사회복지 역사를 말씀드리면 1600년대 초에 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때 구빈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00년대면 17세기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란 말입니다. 조선시대.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어느 왕조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선시대 17세기 1600년대에 국가가 영국 여왕이, 물론 영국 여왕이 그게 좋아서 시작하지는 않았겠죠. 영국 여왕이 뭐 궁 안에서만 살았겠지. 그런데 거기에 그 영국이란 나라를 지배하던 관리들이 스스로 자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못 사는 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의 그 빈곤은 국가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진짜 막 이렇게 막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조금 최소한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은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영국에서 1600년대 초반, 1603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엘리자베스 여왕 때. 아마 영조 때인지 정조 때인지 모르겠는데 1600년대인가 그쯤 되겠죠? 저기 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이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하고 그때하고 다릅니까? 하긴 뭐 근데 세종대왕은 또 그 훨씬 앞에 또 구민 활동을 또 하시기도 하셨으니까. 예.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빈곤에 대한 대비는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이미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고, 보면 현재의 영국이 그 Public Administration, 공공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서비스를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는 것이 괜히 그렇게 이어오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예전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사회복지에 대한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 최소한의 인권, 사회권,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된 겁니다. 예. 영국에서 뭐 지금 400년, 500년 걸릴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100년도 안 돼서 지금 엄청나게 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님 말씀처럼 거기에 따른 의식의 변화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 그 사회적인 시스템은 그렇게 바꿔서 이제 많이 만들어 놨어요. 뭐 전국민 뭐 복지 시스템, 전국민 전생에 걸친 복지 제도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에 따라가는 의식 구조가 아직은 부족해요.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그 행정 관료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뭐 조금 부족합니다, 사회복지 쪽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전 국민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보다 성숙된 인권, 사회권, 조금 더 폭넓게 말씀드리면 그 노동권까지, 노동자들의 삶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예. 노동권까지 인식이 되고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무조건 뭐 사회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고 뭐 국가 경제에 뭐 해를 끼치고 이런 말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이미 다 알거든요. 예. 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잘 살 수 있는, 잘 산다는 게 정말 막 리치하게
막 풍부하게 잘 산다는 게 아니라 기본 사회가 어느 정도 국가에서 제공되어지는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기반으로 내가 좀 잘 그 안에서 well이죠. 아주 그냥 이렇게 막 불에 넘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효과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에 무슨 난리가 나거나 또 특히 대학교에 각 학교에 청소 노동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대한 어떤 그분들의 목소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거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존 케이지님 감사. 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좀 단순히 돈을 이렇게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돈, 정부에서 제공되는 어떤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그게 매우 힘들 거라서 이제 노나라를 통해서든 제가 이 심경수 TV, 신박사 TV를 통해서든 제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또 약간 좀 편안한 말씀 듣고 오늘은 그 마이바이송이요, 존 케이지님 신청곡과 마음 하나님 신청곡 그리고 헤일리님 신청곡 3개를 준비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저작권 이렇게 들을 때는 저작권 때문에 스트리밍 스탑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요 3곡은 무난하게 진행이 되도록 제가 한번, 제가가 아니고 우리 모두 마음을 졸이면서 좀 이렇게 음악을 좀 감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 하나는 지지율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거로는 30%가 지지한다고 나왔고 지금 21%까지 나온 지지율이 있죠.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지율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지지율이 절대 숫자, 절대 퍼센테이지를 보는 것보다는 흐름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계층에서 어떤 집단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지금 뭐 갤럽이나 외신은 훨씬 정확합니다. 리얼미터에 비해서. 근데 이번 지지율 나온 것의 큰 그 변화는 요건 아마 리얼미터예요. 저는 숫자를 보진 않으니까 그 변화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요걸 갖고 왔는데, 이전 그 지지율 조사에 비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이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70대 이상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저희들은 무엇인지를 파악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다시피 리얼미터를 비롯한 약간 그 마사지가 되어 있는 조미료가 이렇게 좀 쳐져 있는 그러한 그 지지율 조사들을 보면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인들, 어르신들이 지지를 정말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70대 이상에서 의미 있는 유의미한 지지율의 하락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28% 이렇게 막 버티다가 24% 됐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번 꼬라박히면 그냥 꼬라박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10% 선에서 10% 진입하기 전에 저항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28%, 24%, 22%, 23%, 뭐 21%까지는 떨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버티고 있었던 TK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살짝 조금씩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지금 22%, 21%까지 떨어지는 거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항상 이
이 지지율이라든지 주식 같은 것들이 다 그렇듯이 아마 20%에서 19% 진입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또 집결을 하니까 그분들이 이거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뭐 그런 반발 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예,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아니지, 우리 나라가 다 망하게 될 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떻게 되면 막 이런 생각을 어르신들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20%대에서 10%로 내려 꽂히는 데에서 최대한 저항을 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저는 생각보다 TK 저는 뭐 지역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른 인구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특히 어르신들 70대 이상의 지지율 변화를 보는데 움직이는 건 움직이고 있어요, 확실히. 예. 왜냐하면 TV로 방송되는 게 이제는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MBC는 지금 이제 죽기 살기로 MBC는 시작했고 KBS와 SBS도 가끔씩 보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채널A하고 뭐 TV조선, MBN 뭐 이런 사람들 빼고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그 변화가 있다는 걸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보도되고,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비롯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 1조가 넘는 예산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전용이 되어서 지금 집무실 그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무작위적으로 지금 투입하고 있다는 것들이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을 모르셨던 분들께서도 사실을 아시게 되시고, 그로 인해서 지지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접자 수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죠. 예, 180명 가까이 지금 계시고, 유금이님께서는 대구에 계속 사시니까 점점 독해진 것 같다고.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유금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 케이진 텀블러 예 있어요. 나 세척을 해서 지금 딱 싹 말리고 있죠. 예. 오늘은 텀블러 세척하느라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소다수 하나만 갖고 와서 마시고 있습니다. 예. 김희원님께서는 경건이 하루도 보기 싫으시다고, 볼 때마다 욕나라 큰일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냥 보지 않기, 그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기, 이렇게 부딪히지 않기, 이렇게 하셔야지. 화내시거나 짜증내시면 여러분들 에너지 낭비만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대로 나름의 뭐 저는 그런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걸 바꿔 말하면 강남 지역도 웃기잖아요. 어떻게 태영호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됩니까? 강남 보세요. 저는 그게 더 웃기다고 생각해요. 최정희님께서 방주인 담는 분위기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성향이 이렇게 잘 맞고 의사소통이 돼야 또 오시니까. 알겠습니다, 텀블러로.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 못하는 게, 전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태영호 씨가 그것도 강남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거는 그것도 비례도 아니고 선거로 인해서, 투표로 인해서 그게 만들어진 게,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진짜. 그건 정말 저는 사실 그 TK 지역은 나름의 그 지역성 내지는 뭐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부터의 그런 어떤 골수적인 그 아주 그 경상도의 집단적인 그 보수성 뭐 이런 거 뭐 좋아요, 저 그거. 예, 뭐 그건 지역에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강남에서 어떻게 태영호를 국회의원을 시켜주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런 사고 이게 무슨 그건 역사도 아니고 무슨 이념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그냥 그냥 오로지 나 혼자. 우리나라 필요 없어. 서울 필요 없어. 나는 강남 어디 사는 우리 집, 내 통장의 잔고.
저는 딱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평소에 그렇게 보수성을 지향하면서 기존의 진보 정부가 북한과 교류를 하면 종북, 친북, 빨갱이 막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네가 어떻게 태용호를 선출을 해요. 그거는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김깜수님께서 돈이죠, 돈. 결국은 돈이죠. 예. 아니 정재준님 배현진이나 뭐 그런 사람은 텔레비라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TV에서 뭐 아나운서라도 했었죠. 유금희님 외관 가까이 사세요? 저 외관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외관에서 유치원 다녔어요. 저.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외관 살면서 대구백화점에 데리고 다니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은 사실 안 나는데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경북 외관. 예. 거기서 제가 어릴 때 제가 거기서 살았었어요. 예. 이인호 공주님, 오늘 이인호 공주님 노래까지 틀면 되죠. 예. 이래저래 오늘 이인호 공주님께 야단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랑비도 저작권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비교적 최신곡이어서 사랑비도 네, 비주님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굉장히. 예. 음악 당연히 가능하죠. 오늘 당연히 지금 4곡 준비 중입니다. 4곡. 예. 지금 이인호 공주님 노래, 존 케이지님, 마음하나님, 헤일리님 노래를 연달아서 쫙 이렇게 합니다. 예. 이인호 공주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예. 오늘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미리 한 몇 곡 이렇게 선정해 놓고 제가 음악을 선택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음악을 이제 틀어야 되는데 노래가 스탑이 되면 저작권 때문에 스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시고 방송 그때 딱 마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신청곡 못 들은 거는 제가 지금 적어놨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정리를 좀 해서 음방을 따로 그냥 한번 해볼까 제가 생각 중입니다. 예. 하루 딱. 예. 그러니까 오늘 또 이인호 공주님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또 까먹고 넘어갈 뻔했어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뭐 이렇게 머리가 팍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서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시가 대충 보니까요. 여러분들께 제가 혹시 모르니까요. 이 채무자죠. 예. 하소금 양양님 맞습니다. 제 엄청 채무자입니다 지금. 예. 일요일 방송은 계속 하죠. 예. 일요일 방송은 지금 큰 변화 없으면 하고 제가 그동안에 토요일만 쉬어왔는데 이제 아까 쫀쭈잉님 말씀대로 이제 국감 시작하면 토요일도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제가 어제 어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간에 뭐 멘트를 넣거나 뭐 1절만 들으면 저작권이 조금 넘어간다 하셔서 만약에 저작권 문제가 되면 한번 끊어 볼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절 정도 지나갔으면 뭐 2절 정도 그러니까 진행되는데 뭐 저작권 약간 위태위태하다면 그때는 음악을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1절 정도 듣고 좀 이렇게 끊어가고 하면서 요령을 좀 저도 이쪽 음악이나 저작권 관련돼서 제가 그동안 신경 안 썼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제가 조금 알아볼게요. 이게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음악을 좀 같이 듣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긴 하지만 방법을 이렇게 강구해 보면 또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서영님께서는 시숙님께서 강남의 건물주. 어우. 근데 민주당 겁나 욕한다고. 그쵸. 당연하죠. 세금 많이 내라 하니까 당연히 싫죠. 그 사람들은. 예. 우리나라 세금 구조가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강남의 건물주라도 민주당 욕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당량이 그렇고 당의 철학이 그렇고 당이 진보적인 성향을 갖다 보면 당연히 고소득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이지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걷어들이는 정책을 쓰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만약에 부자 막 수백억대를 갖고 있는 부자면 민주당 싫어해요. 그런데 아무리 싫어도 태영호를 선택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아무 뭐 근본이 없는 거죠. 근본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방송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음악을 차례차례 들려드릴 테니까요. 아, 그리고 채팅창에 어제 그 Still Loving You, 스콜피언스 Still Loving You 신청하신 분 어느 분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스콜피언스 Still Loving You 어느 분이 신청하셨는지. 네, 자주 오시는 분이신데 제가 대충만 적어놨는데 그 제가 막 적어놔가지고 어느 분인지 정확히 몰라서. 예, 그러니까 그 스콜피언스 Still Loving You 어제 신청하신 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팅으로 여러분들 연누리님, 아 연누리님이셨구나. 알겠습니다. 아, 8일날 비행기 타세요? 이제 5일 남았네요. 아, 가시기 전까지 방송에서 뵙고 미국 가서도 시간 되시는 대로 비주님 어떻게 시간 되시면 참석 부탁드리고 편안하게 다녀오시고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신청곡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경수님이 이제 막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제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곡 차례로 오늘 4곡 정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김경수님. 내일 또 찾아오시면 8시부터 방송을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8시부터 할 테니까요.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이바이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